네, 전 재동포 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년이 우리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 미주 독립운동에 또 가장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한인들께서는 이곳에서 돌아가신 우리 전명원 열사를 비롯한 또 여러 독립운동가들, 특히 또 흥사단을 여기서 만드신 우리 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하셔서 우리 미주 이민의 1세대가 그렸던 우리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이 무엇인지, 특히 분단된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시켜서 전 세계 한인 동포가 하나 되는 그런 그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우리 한인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 분단돼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늘 좌파 우파 갈등이 극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좌우가 협력해서 보다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전 세계 8천만 동포가 정말 한민족이 돼서 우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재동포들과 함께 그리고 또 국내에 계신 우리 7,500만 남북한 동포들과 함께 우리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여는데 저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재배 동포 정책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시다가 재배 동포 청출범으로 이달 초 퇴임하신 김성곤 전 재배 동포 재단 이사장님께서 북가주 한인단체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셨습니다. 김성곤 전 재배 동포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세계 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 위원장과 재외동포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신 재외동포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으로 지난 2년 8개월간 재직하시면서 우리 북가주 동포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보수공사를 위해서 $50만 지원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 행사를 통해서 재배 동포들의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되어주신 김성곤 이사장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요. 또 오랜 시간 재배 동포 정책 일선에서 활동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더불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공사 현황과 함께 공사 후원금을 보내오신 한인 후원자분들께 대한 감사장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선창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light and the hum of the brave?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수 총영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을 마치시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주신 김성곤 전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이사장님을
처음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만나게 된 계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증개축 건의를 저희가 한인회 신청을 받아서 드린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과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또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재외동포 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재외동포 재단에서 지원하는 그 여러 그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인회관 증개축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나라의 많은 한인회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그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 지원을 이렇게 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특히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50만 불을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배정을 해주신 것은 아마 재단 역사에 아주 큰 아마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동안 이제 해왔는데 오늘 그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재작년 5월에 결정을 해주셨고 공사가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외관상으로는 많은 내부 공사가 있었지만 외관상으로는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어서 이번에 오셨을 때 멋진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전임 우리 곽정현 회장님 또 우리 그 김한일 회장님 이어받아서 계속 지금 한인회관 증개축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금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일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 동포 사회에서 그 모금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금년 들어서 한 70만 불 78만 분의 추가 모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김한일 당시 회장 대표님이 100만 불, 또 재단에서 50만 불 해서 150만 불하고 그다음에 동포사에서 50만 불을 기부를 받아서 200만 불을 이제 공사 목표로 잡았었는데 지금 모금 활동이 그 사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 달성을 모금의 측면에서는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가 수준이 굉장히 그 미국 지역에서 많이 올랐고 공사 대금은 더 많이 올랐고 또 우리 김한일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한인회관 증개축하고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또 추가 모금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장님, 김한일 회장님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덕 정경식 재단 대표 그리고 한인회장 김한일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재외동포 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감사 행사에 와주신 모든 한인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그리고 각 단체장님, 그리고 언론사 대표님, 기자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170주년 그리고 한미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년 전 우리 102명의 선조가 인천을 떠나서 하와이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셨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랭귀지 베리어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어렵게 번 돈의 10, 20, 30, 40, 50%를 우리 대한민국 독립자금으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15년 전 3월 23일 날 장인환 정명은 의사께서 스티븐스를 저격을 페리 빌딩 앞에서 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이유는 스티븐스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지배 밑에 있는 것을 감사하겠다는 망언을 하였고, 바로 그 이벤트가 우리 대한민국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미국 전체에서 독립운동의 성지인 곳입니다. 36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100년 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을 모아주셨습니다. 김진덕 정벽식 재단에서 $1 million,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정부 김성건 이사장께서 50만 불, 특히 윤상수 총리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번에 사실 그 $1 million 저희가 준 이유는 박정현 박정현 회장님과 박병 이사장님께서 저희 재단을 또 설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 million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78만 불의 돈을 모았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72만 불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김성건 이사장님께서 특별 강의를 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이번에 에이펙 미팅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님께서 노벰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총영사관과 같이 테이커링 세레모니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 그리고 거버너 게이븐 뉴섬, 샌프란시스코 메이어 런던 브릿, 그 다음에 앤디 킴 컨그레스맨, 미셸 스티브 파크, 그리고 영킴, 그 외에도 여기 계신 모든 한인 단체장들도 같이 동참해서 케이커링 세레모니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또 저희가 지금 한인회관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그 샌프란시스코 시든지 거기서 이 샌프란시스코 대통령 오신 때를 환영하기 위해서 런던 시장과 결정을 하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모든 행사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블락으로 그 스트릿을 제가 맡고 거기서 한인 행사 같은 걸 하고 싶다. 첫째 날은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참전을 해주셔서 지금 연세가 저희 90살 되셨는데 그분들을 초대하고 또 그분들의 가족을 초대하여 한인회에 우리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우리의 그 한국의 음식, 문화 그런 것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근데 이런 행사를 거의 3일간 4일간 하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는 못합니다. 여기 계신 지금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뿐 몬트레, 이스트베이 한인회, 실리콘밸리, 세크라멘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50단체 내지 70단체가 같이 뭉쳐야지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행사를 제가 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과 같이 해서 이런 행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성건 이사장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노인회를 맡고 있는 이경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김한일 회장님과 윤상수 총영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자리는 사실 김성근 이사님께서 오신 환영의 자리입니다. 특히 정말 그 어려운 $50만 돈을 한인회관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성근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올해와 같은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족재단 이사장 김순란입니다. 오늘 김성곤 제 동포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 리더분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1903년 하와이에 102명의 이민 선조들께서 첫 발을 내디디신 후 미주 한인 이민 역사는 기하학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고 이제는 한인 인구 270만 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한인 이민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이민 초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 이대휘 목사님과 김종림 선생님 등 한인 서해를 하나로 묶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끄시는 등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한인들이 세크라멘토, 중가주, 리들리, 심지어 난가주에까지 삶의 터전을 넓혀왔지만 국립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설립되는 등 그 중심은 항상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시기 최초의 의열투쟁인 장인한 정명원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도 바로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민 12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이민 선조들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조국애와 후손들에게 물려주셨던 한민족 정체성을 잘 물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지금 민간 외교관으로 한미 양국의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과 함께 이민 선조들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뜻깊은 시간에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해 오셨던 김성곤 이사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오셨던 김성곤 이사장님과의 간담회로 북가주 지역 한인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주 한인들은 물론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활약을 펼쳐오신 김성곤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존경하는 북가주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재동포재단의 전 이사장님이신 김성곤 이사장님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곤 전 재동포재단의 이사장님께서는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정책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알림을 한인 후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한인들의 미주 본토 첫 기착지이자 미주 독립운동의 첫 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 탄생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동포들이 마련한 한인회 건물이 낙후되어 방치되어 있던 중 총 300만 불이라는 한인회관 보수공사에 재외동포재단에서 50만 불을 지원하여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도 지역 한인들의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성곤 전 이사장님께서는 전 세계 500여 한인회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창립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전 세계 1,500여 한글학교 네트워크 구성에도 굉장한 큰 노력을 기울이셔서 한인과 한인 학교들의 하나로 묶는 귀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지난 2년 반여 년 동안 재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정책의 일선에서 활동해 오신 김성곤 이사장님의 말씀과 간담회를 통해서 재동포들의 역할과 활동 전반에 대해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성곤 전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 사랑하는 재동포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우리 한인회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김만일 회장님과 임원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두 분께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만일 회장님, 정말 처음에 이렇게 한인회장 맡으시고 이렇게 한인회관을 재건축 하실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에 참석하고부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위주 한인회관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회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가주에는 또한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오시면 다 이렇게 들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한일 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기 삼파역을 해주신 김성곤 이사장님 와주셨는데 퇴임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북가주 이렇게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실 줄은 저 몰랐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정말 우리 한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저 샌프란시스코 50만 불을 이렇게 저 재단에서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 만토레이 한인회도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큰 돈을 저거해 주셨어요. 지원해 주셨어요. 17만 불 지원해 주셔가지고 만토레이 한인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더 좋은 만토레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무척 힘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김성곤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저는 아직 한국말 잘 못합니다. But I will. My goal is I want to address you all in Korean. Maybe the event later this year. Thank you. 감사합니다. But I want to thank Dr. Kim for a lot of things. I don't think people realize this, but the organization, the Overseas Korean Political Forum, is one of the places that I was able to meet politicians just like me. And believe it or not, there are actually politicians out there that speak Korean worse than I do. But I know something, which is we're all connected by one thing. And it's not where we were born, but it's our motherland. And I think people forget what that means. Motherland is not just the country where we're from. It's where our families are from, and it's where we have family. And I think that in many ways, I have received a welcome from the Korean community, even stronger in Korea than I have sometimes here in my own backyard. I find it very strange that we're in Silicon Valley, one of the most successful places, and we have Korea,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and we don't have more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from Korean people. And I want to say, if you have children, if you have friends, please have them talk to me, and I will get them introduced to the organizations that were brought up by Dr. Kim. And we will do this because without representation, we don't have anything. It turns out that lots of people, even ants have lots of numbers. But what we want more than ants is we want voice. Right? So I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I know that we often, as politicians, as community leaders, we hold events. We create the opportunities to come together. But to be honest, without you being here, we don't have an event. The event isn't complete unless you are here. Like I remember, sometimes you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people are the children that are giving the keyboard, playing violin on the stage. You think those are the most important people. But I'll tell you, as someone on the stage, if I don't see my parents, in the audience, not meaningful to me. And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for coming. I also want to say that it's not about the money, because I guarantee that if we can get every Korean involved, we'll get money. I think that Dr. Kim, there's so many Dr. Kims here, but he knows that we can get the money. And he asked the Korean community because he wants involvement. He wants everyone to feel like they own a piece of this community center. Right? And it's not about a place, because Korean people, you have to think about it. Korean people, after years of war, after years of separation, after years of emigration and immigration, different places all over the world, we know, we don't care where the place is. We will find a way to come together, right? But it is about the leadership, which causes us to want to join in one place. And it's about the leadership that causes us to say, let's move forward together, right? We can all live our individual lives, but I'm going to say one last time, unless we're together in on this, unless we all say everyone is going to move forward, then it doesn't matter if only one or two people do. We always hear together forever, we hear all these different things, but I'm going to tell you that the cry right now is, and this is why I really appreciate people bringing us together, when it comes to Korean community, it's really together or nothing. And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and welcome you. Please, tell me what to do. I am your civil servant. 감사패 재배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귀하는 재배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며 750만 재배동포들을 위한 정책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각 지역 재배동포들이 자립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보수공사를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하시는 등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앞장서 주셨기에 지역 한인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9일 김진덕 정경식 재단,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이스트베이 한인회, 실리콘밸리 한인회, 세크라멘토 한인회, 몬트레이 한인회. 큰 박수로 좀 이렇게 드리십시오. 네, 꽃다발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념사진 같이 찍으시겠습니다. 이 패가 비록 작은 패지만은 이 북가주 지역 한인들의 정성과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패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귀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오랜 기간 미주동포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만들기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 재동포재단 10대 이사장 김성곤. 요 감사패는요, 사실 제가 재동포재단 이사장 끝내기 전에 제가 4일날 끝났는데 6월 1일날 저희 재단에서 그동안에 이 한인회관 건립에 가장 공이 큰 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짓는데
공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김한일 대표님한테 이 감사표를 만들어갖고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마 정말 날짜가 지나면은 또그 재동포 총장이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있었던 재직시 일어난 일이라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같이 찍죠. 네, 감사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요, 높으신 분들이 앞에서 다 축사를 해서 시간을 다 빼먹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손님들은 다 가시고 본론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특히 이렇게 식사를 앞두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한일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장을 비롯한 우리 남가주 여러 한인회 회장님들 또 동포 지도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윤상수 총회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 미주이민 120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보셨는데, 제가 10대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120주년과 7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한인회관을 짓는데 그냥 이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이 아니고, 제 오늘 감사 인사 말씀의 결론은 샌프란시스코가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진정한 독립운동을 위한 본거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인회관 짓는데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그 본부를 만드는 일에 도네이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1979년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와서 거기 템플대학이라는 곳에서 종교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연세대학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저희 할머님이 또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제 부처님하고 예수님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종교학이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또 한 10년 하다가 또 국회의원 생활을 또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좀 종교적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이건 국가건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지금 이 미국도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와이 1903년이죠? 하와이 여행 가신 게. 네, 거쳐서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까지 우리 동포들이 오셨는데, 과연 우리의 이민 1세대, 그때 우리 동포들의 존재 이유 내지는 그 당시 그분들이 꿈꿨던 희망이 뭐냐? 그것은 저는 잃어버린 나라의 국권을 되찾는 독립이 사실은 우리 이민 1세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안창호, 또 뭐 서재필, 박영만 이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는 오렌지 농장에서, 또 어떤 분은 파인애플 농장에서, 또 어떤 분은 멕시코의 애닉경에서 돈 몇십 센트를 이렇게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송금을 하는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우리 이민 1세대입니다. 특히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아까도 말씀드리셨겠지만 1908년 장인환과 전명원 열사가 당시 한국 침략에 앞장섰던 미국인 스티븐슨 그 고문을 암살한 유서 깊은 곳이고, 더구나 1913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흥사단을 창립한 곳이 이곳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미국에 있는 전 도시 중에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가장 유서가 깊다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곳 샌프란시스코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0개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만은 그 유엔이 창설된 곳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1951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도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혹시 샌프란시스코의 의미를 아세요? 김한일 대표님? 샌프란시스코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큰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하여튼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샌프란의 이 샌자는 영어로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뭐 샌 안토니오, 뭐 샌자 붙는 도시가 맞는데 이게 다 스페니쉬어로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세인트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럼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어디입니까? 아시시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12세기일 겁니다. 그 카톨릭 역사에 정말 유명한 성인이 프란시스코인데, 여러분들 혹시 평화의 기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 평화의 기도인데, 뭐 잠깐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뭐 등등 이런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쓰신 분이 그 프란시스코고, 그 프란시스코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도시가 사실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평화의 기도, 평화를 위한 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해서 아마 며칠 전에 여기 시청에서 우리 총회장님 모시고 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120주년 뿐만이 아니고 이 한미동맹 70주년에 생긴 또 그 담겨진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한미동맹은 사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셔갖고 한미 간에 맺어진 동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미동맹은 한국 전쟁,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첫 번째 공산권과 자본국가 간에, 다시 말해서 냉전의 산물이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미동맹이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군사적 대립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한미동맹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총회사님 그때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인데 단순히 군사동맹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더 나은 경제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러나 저는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로 가는 한미동맹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 더 높은 가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값을 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해라.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코리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코리아. 고려죠.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든 사우스 코리아든 해외사는 오버시스 코리안이든 세계 사람들이 다 코리아라고 불러요. 이거 참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근데 고려가 무슨 뜻이냐? 고려가. 거기까지, 고려라는 건 아시는데 고려가 무슨 뜻인지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고려는 높을 고자에다가 여자가 아름다울 여자거든요. 제가 고향이 전남 여수인데 여자가 그 고을 여자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라고 해서 여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ighly beautiful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highly beautiful people이 코리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근데 과연 그 뭐가 아름답냐? 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미국이 무슨 뜻이죠? 아메리카, 미국.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쌀 밑자를 씁니다. 쌀 많이 나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미국을 부를 때 아름다운 밑자를 붙여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리아가 아름다운 나라면서 미국도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렇죠?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무엇이 아름답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잘생겼어요. 또 자연도 아름답죠. 근데 저는 한국이나 미국의 아름다움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저는 정신적인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한군 할아버지가 반만 년 전에 고조선이라는 첫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건국 이념이 뭐죠? 홍익인가? 무슨 일 맡고 계시죠? 아, 역시 광복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처럼 훌륭한 건국 이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민족한테 이로운 민족이 되라는 그런 세계 시민의식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은 뭡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짧습니다. 뭐죠? 미국의 건국 이념. 그 전에 청교도 정신이죠. 청교도. 그리고 청교도 정신의 본질은 사실 기독교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의 본질은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이 기독교 정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보편적 사랑이나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정신이나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이 불가피하게 공산권의 침략에서부터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우리가 늘 싸움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 군사적 동맹 그리고 경제적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갖고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가치 동맹으로 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담겨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재외동포 기본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4월 28일 날. 재외동포 기본법이 왜 통해서 만들어질 때 제가 그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재외동포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재외동포 기본법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대한민국 재외동포 정책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만들어온 재외동포 기본법 목표에는 제1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대한민국 재외동포 정책의 목적은 모국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유대감 강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좁은 비전이다. 우리가 약속 어기고 가난할 때 그리고 우리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힘들게 살 때는 마치 어머니와 자녀가 이렇게 서로 끈끈한 유대감을 가져야 되듯이 모국과 동포와 유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명실공히 세계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2세 3세들이 다 여기서 이제는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주류 사회 지도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재외동포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유대감을 넘어서 전 세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자기가 사는 거주국과 그리고 모국과 나가서 이 지구촌 전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재외동포 그리고 글로벌 코리안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그랜드 비전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정부가 뭐 돈도 많이 지원하고 뭐 그러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그런 기대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성공해서 여기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나가서 한국을 넘어갔고 이 지구촌에서 환영받는 그런 글로벌한 리더를 만드는 것이 우리 동포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한일 대표님하고 우리 그 재단 이름이 뭐였죠?
네네. 김진덕 정경식 재단이죠. 네네. 재단에서 큰 돈을 내셔갖고 이제 이번에 이걸 했는데,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재단에서 해외 한인회관 짓는 예산이 매년 정부에서 받는 게 한 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전 세계 한인회가 500개나 돼요.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여러 군데서 이 한인회관 짓겠다고 요청이 오는데, 저희 재단에서 맥시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50만 불입니다. 더 이상은 안 줘요. 다른 나라도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축. 저희가 50만 불 지원한 거는 신축한 경우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개축 경우에는 50만 불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이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건데 왜 우리가 50만 불을 줘야 되냐. 안 됩니다. 이거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가장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개축이라고 해도 이거는 신축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50만 불 주자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데는 우리 또 김한일 대표님이 흔쾌히 100만 불을 내놓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돈을 지원할 때는 동포사회에서 적어도 50%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만 불 사업에 100만 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50만 불을 약속해서 줬는데, 우리 곽정현 회장님과 김한일 대표님이 계시지만 형제들 간에 보통 때는 잘 지내다가도 부모님이 상속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우리 곽 대표님하고 김한일 대표님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가 막 오고 하는데, 이러다가 한인회가 두 개로 쪼개지겠더라고요. 속으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영사님, 괜히 돈 줘갖고, 우리가 한인회관이 좀 허술하더라도 한인들끼리 오손도손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서 한인회가 두 쪽이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한인회관 때문에 제 문자 많이 보낸 건 우리 조영사님이에요. 수시로 좋냐 안 좋냐, 또 우리 박 회장님은 왜 안 주냐, 막 저한테도 밤중에도 막 카톡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마지막에 이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면 50만 불을 저희가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쨌든 두 분이 극적으로 합의를 하셔갖고 한인회가 이렇게 하나로 화합하면서 지금 멋진 한인회관이 지어지고 있어서,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더 큰 한인회를 짓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우리 곽정현 회장님하고 김한일 대표님 한번 악수 한번 하세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재동포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벤치마킹 할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1,400만 밖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8,500만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 모국에 초대하는 게 1년에 1,500명 밖에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1년에 무려 5만 명씩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냐고는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 시오니즘이라는, 이스라엘이 모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제창하신 분이 계신데, 데오도르 헤르츠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시오니즘을 주장을 하고, 그 시오니즘 운동이 전 세계 그 유대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처음 의장으로 뽑힌 분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구리온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인데, 지금 미국 뉴욕에 가면요, 월드 주이시 컨그레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보면 나라가 두 개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공식적인 이스라엘 정부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만든 눈에 안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또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유대인 조직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재단 이사장 그만두고 지금 하고 싶은 게 뉴욕의 그 월드 주이시 컨그레스 건물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 그 멤버들이 보니까 전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 재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월드 코리안 컨그레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그런 전 세계 유대 조직들이 힘을 합해갖고 1948년에 이스라엘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한일 대표한테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당신 돈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돈 벌어서 뭐 했을 거냐 그랬더니 일단 한일회관부터 잘 짓겠대요. 그래서 그 꿈은 너무 적은 거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할 때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로스차일드라는 영국의 금융가였어요. 지금도 그 집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 집안입니다. 근데 유대계예요, 유대계. 그 로스차일드가 2차 대전 때 영국 정부한테 엄청난 양의 돈을 지원했어요.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영국 수상한테 영국이 만약 2차 대전에서 승리하면은 팔레스타인은 영국 땅을 우리한테 주라. 거기다 우리가 땅을 건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로스차일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땅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2차 대전 끝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한테 줬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도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김한일 대표가 내가 아까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이 평화의 도시 그렇죠? 네. 이름값을 하자. 코리아도 이름값을 하자는데 김한일 대표도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을. 내가 오면서 김한일 대표의 한자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더니 김한일 대표가 김한일인 이유는 저 김성군과 함께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해서 한이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큰 꿈을.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어디 엉뚱한데 앞으로 쓰지 마시고 우리 저 이스라엘 그 나라 세웠듯이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 하시는데 그 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948년 독립운동의 그 모체가 됐던 게 그 월드 지오니스트라는 오거니제이션인데 그 조직은 지금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근데 그 본부는 지금 여전히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만 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 좋은 비전이에요. 여기서 전명원 열사가 돌아가시고 또 흥사단 그 창립을 여기서 한 만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제2 독립운동의 본부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제2 독립운동의 본부가 되는 건물치고는 지금도 적어. 거기 저 길 이름이 뭐 부캐넌. 그 동네도 조금 어수룩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좋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이 봉투 하나씩 다 놓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돈 내라는 봉투 같은데 괜히 이거 봉투 보시고 여러분 체하지 마시고 밥은 맛있게 드세요. 밥은 맛있게 드시고 이제 여러분들 좀 내가 죽기 전에 좀 재산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여기다가 수표도 좀 넣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재단 이사장 그만둔 지가 지금 뭐 한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에 왜 왔냐고 해요, 저거로. 예. 그래서 첫째는 그동안 우리 재동포 재단을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내가 감사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미주동포들과 제2의 독립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예.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일은 우리 재단에는 750만 해외 동포만 관리를 해요. 750만. 근데 전 세계에 우리 750만 동포만 있습니까? 북한에 2,700만 동포도 있고 남한에 5,200만 동포도 있고 합하면 8,500만 동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에 재동포 재단법도 그렇고 재동포 조직법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동포라 하면은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우리 한민족 혈통을 가진 분들은 우리 동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동포청은 해외에 있는 동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에 이 750만 재동포 일만 맡았던 재단 이사장인데
왜 이번에 그만뒀는지는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750만을 넘어서 전 세계 8,500만 동포를 하나로 네트워크하는 일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한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식사를 앞에 두고 너무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언젠가 우리 전 세계를 리드하는 한민족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퇴임사의 제목을 위대한 한민족의 꿈을 꾸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는 이유,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이유도 그렇죠. 이것은 영국이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에 성공해갖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면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됐고, 그때부터 영어가 국제어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그 영국의 산업혁명의 힘을 전 세계로 전달하면서 미국이 최강국이 됐죠. 그러나 땅 사이즈로 보면 영국이나 우리하고 땅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사는 지금 국민이나 우리 한반도 남북 한합하면 인구도 비슷해요. 저는 영국이 한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의 물질문명의 힘으로 세계를 하나로 합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 홍익인간의 정신, 또 기독교의 사랑, 이런 정신 문명을 갖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런 한민족의 시대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우리가 약소국이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끌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세계의 지도국이 될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한민족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의 특별 키노트 스피치를. 그리고 제가 사실 선물로 이 태극기를 하나씩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저는 여기 그냥 우리 지도자들 몇 분만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오신지 모르고. 그래서 이걸 개수가 모자라서 다 못 드리겠어요. 그냥 제가 여기 김한일 대표님한테 맡길 테니까 나중에 적절히 쓰시도록 하고, 제가 아침에 이 태극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극기 가운데 이 태극 있죠? 빨간 거 파란 거. 이거는 지금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 위에 빨간색은 이게 북한이고, 남쪽에 파란색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데. 그리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계는 뭐냐면은 동서남북에 흩어져 사는 우리 동포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이 전 세계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하고 남북한이 합해서 앞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여기 태극기에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유효적절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